하나가 RH-5형이라고? 그럴 리가. 나랑 같은 희귀혈액형이잖아. 그렇다면 하나가 진짜 유진이라는 거야?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하나의 혈액형이 밝혀지고 하나의 출생에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그룹 저택의 넓은 거실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새로 꾸민 가족의 자리를 정돈하려는 듯 했고 구하나는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최명진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최명진은 천천히 의자를 끌어 구하나 쪽으로 다가가더니 차가운 눈길로 구하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너 정말 유진이라고? 네가 우리 유진이라고? 목소리엔 감춰지지 않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예상했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로도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이에요.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서류 한 장으로 다 되는 줄 알아? 기억은 어때? 어린 시절 네가 혜성그룹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나냐고. 구하나는 순간 입술을 꾹 깨물며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이 뇌리를 스쳤지만 무엇 하나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린 시절엔 사고를 당해서. 사고? 그래 맞다. 사고로 네가 실종됐지. 그럼 그 전에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 아빠가 매일 아침 뭘 드셨는지, 네가 좋아하던 인형 이름이 뭐였는지 그런 건 기억 안 나? 최명진은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하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셨고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최명진은 구하나의 말투를 음미하듯 되새기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그 검사 결과라는 것도 누군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신여진이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최명지 그만해. 구하나는 내 딸이야. 이제 그런 질문은 필요 없어. 최명진은 그 말을 듣고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애초에 유진이가 살아있었으면 벌써 돌아왔을 텐데. 최명진은 구하나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네가 정말 유진이라면 왜 여태 나타나지 않았는지 설명해봐. 구하나는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고 이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최명진은 속으로 구하나를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구하나의 말투, 행동, 심지어 미소까지 모든 것이 유진의 기억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최명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구하나와 신여진을 이간질할 계획이 이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네가 유진이라니.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네. 최명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신여진은 의자에 앉아 최명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명진은 계단을 올라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짜가 분명해. 그리고 그 가짜를 회장님이 정말 딸이라고 믿고 있잖아.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해야겠어. 최명지가 사라지자 신여진이 구하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진짜 내 딸이라는 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최명지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구하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최명지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성그룹 저택의 서재에 최명지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유리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잠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신여진은 최명지의 기척에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지?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서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빨리 해봐. 바쁘니까. 최명진은 한숨을 쉬며 신여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 말입니다. 정말 유진이가 맞을까요? 제 말이 오해는 아니길 바라지만 가끔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신여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구하나가 내 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물론 그렇죠. 하지만 유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왜 그동안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신여진은 천천히 서류를 덮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명지의 얼굴을 겨냥했습니다. 넌 뭘 안다고 감히 유진이를 의심해? 네가 알지 못하는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긴 하니? 네가 내 딸에 대해 논할 자격은 없어. 최명진은 예상치 못한 신여진의 단호함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명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키 차이에서 오는 압박감이 더해져 최명진은 등받이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게. 구하나는 유진이고 내 딸이야. 내 선택에 대해서 너나 다른 누구도 의심할 자격 없어. 알겠어?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위압감은 날카로운 칼처럼 최명지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최명지는 잠시 숨을 삼키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옳겠죠. 저는 그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코웃음을 치며 최명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걱정된다면 네 시간을 네 딸 윤세영이나 신경 쓰는데 쓰는 게 좋겠어. 내 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최명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여진의 태도가 너무 확고해서 더 나아갈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며 최명진은 잔뜩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감정이 일렁거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확신이 강해진 거야? 구하나가 가짜라는 증거를 내가 찾아낼 거야. 네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말겠어. 최명진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흐린 조명 아래 테이블 위로 얹어진 커피잔은 그대로 식어 있었지만 최명지의 눈빛은 식지 않은 의도와 결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영사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조영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최명지를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와. 최명지는 낮은 목소리로 손짓했습니다. 조영사는 빠르게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봤겠죠? 걱정 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집중해. 조영사는 긴장한 듯 최명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명지는 조영사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구하나라는 애 말이야. 그 애가 혜성그룹에 들어온 이후로 언니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려. 유진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문제야. 저 가짜가 내 가족을 흔들고 있어. 조영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전에 했던 그 일을 기억해? 유진이에게. 네가 처리했던 그 일. 조영사는 움찔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눈썹을 찡그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일이요?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더 확실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구하나를 없애야 해. 조영사는 최명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에게 했던 것처럼 처리하자고요? 그럼 흔적 없이 깔끔하게 해야겠네요. 최명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하지만 이번엔 내가 세세하게 계획을 짤 거야. 구하나가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게. 조영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나 씨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이동 경로를 알려줘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내가 알아봤어. 최명진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구하나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혼자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그 시간대를 노려. 조영사는 최명지의 말에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확신하세요? 이번 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너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흔적도 의심도 남기지 마. 조영사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최명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준비 끝나면 나한테 알려. 구하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아이는 사라져야 해. 조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은 자리에서 손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등을 돌려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순간 최명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감히 우리 자리를 넘볼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녁 어스름이 도시를 물들릴 무렵 황진구는 해성 투어의 본사에서 밤늦은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차를 몰던 중 익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최명지가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시선을 좁히며 천천히 차를 멈췄습니다. 최명지 앞에 선 남자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주위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영사? 황진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영사는 최명지의 일이라면 뭐든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런 외진 골목에서 최명지를 만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닐 거라 직감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며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그리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자주 주위를 살폈습니다. 최명지가 조영사의 손에 작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황진구는 핸들을 꽉 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봉투는 뭐야?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영사가 최명지의 곁에서 물러나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황진구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핸드백을 매만지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에 올랐고 고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황진구는 핸들을 두드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명지가 누구와 무엇을 계획하는 건지 알 수 없어. 하지만 구하나와 관련이 있는 건 틀림없어. 최명지가 그 아이를 곱게 둘 리가 없지. 다음 날 황진구는 일부러 구하나의 일정에 맞춰 보육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황진구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저 애가 위험에 처하도록 두지 않겠어. 최명지가 무슨 계획을 꾸미든 내가 그걸 막아야 해. 황진구는 구하나를 향해 다가가며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하나 씨,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에 다녀오셨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구하나는 고개를 들어 황진구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저에겐 힐링이에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대답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하나 씨, 요즘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군가가 따라온다든가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든가. 구하나는 황진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황진구는 억지로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구하나 씨가 워낙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혹시 무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황진구는 대화가 끝나고 구하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최명지가 무슨 짓을 꾸미든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구하나 곁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막아야 해. 그날 밤 황진구는 최명지와 조영사가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며 불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자리 잡은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최명지, 당신이 또 유진에게 했던 그 일을 반복하려는 거라면 이번엔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황진구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조영사의 어두운 미소와 최명지의 서늘한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여진은 최명지와 대면했습니다. 신여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구하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너 하나 때문에 애가 불안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최명지는 고개를 젖히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구하나가 유진이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신여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넌 뭘 알아? 검사 결과가 나왔고 구하나는 내 딸이야. 너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최명진은 여유롭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은 믿고 싶겠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땐 회장님도 실망하게 될걸요. 신여진은 최명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입 다물어. 최명지, 네가 뭘 꾸미든 난 구하나를 지킬 거야.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거야. 최명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여진은 홀로 남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신여진은 휴대폰을 들어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구야, 하나 잘 지켜야 한다. 지금 최명지가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지? 전화기 너머에서 황진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하나 씨 곁에서 계속 지키겠습니다. 절대 최명지 씨 뜻대로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답변에 잠시 안도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명지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내가 구하나를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황진구는 하루 종일 해성 투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끊임없이 구하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혹시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지. 황진구의 스마트폰은 구하나의 위치와 관련된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구하나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모습을 황진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황진구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을 꾸미든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황진구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은근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장보기를 마친 구하나가 아이들과 보육원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황진구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구하나 씨, 도와드릴까? 구하나는 깜짝 놀라며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황진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구하나 씨가 여기 계실 것 같아서 들렀습니다. 구하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괜히 시간 뺏으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황진구의 도움에 안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의 존재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황진구는 가볍게 웃으며 구하나가 들고 있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최명지와 조영사는 한적한 카페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저 아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네요. 구하나가 혼자 있을 기회를 잡기가 힘들어요. 조영사는 느긋하게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옵니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하게 될 거예요. 구하나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죠. 최명지는 불안감과 짜증을 억누르며 조영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조영사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건 계획대로 될 겁니다. 구하나가 혼자 남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최명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영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구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해요. 조영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황진구는 구하나와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가 자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 황진구 씨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는 걸까? 분명 최명지가 뭔가를 꾸미고 있어서겠지. 그래도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황진구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최명지가 무슨 짓을 하든 네 곁에서 막아줄 거야.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 깜빡이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결의가 황진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구하나는 은총을 데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초입에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어둠이 일찍 내려앉아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은총이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잔뜩 준비했을까? 구하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한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는 이상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구하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구하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하네.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나 차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멈춰서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며 구하나에게 위협적으로 돌진했습니다. 구하나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길 가장자리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방향을 바꿔 다시 구하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뛰어온 황진구가 구하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구하나 씨 조심해요. 황진구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구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차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황진구는 그 순간 구하나와 함께 길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돌부리에 부딪힌 충격으로 둘 다 크게 다쳤습니다. 황진구는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구하나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은 차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영사는 핸들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맙소사 황진구가 끼어들 줄이야. 이래서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어. 조영사는 차를 골목 어딘가에 세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명지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명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예요? 제대로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황진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넘어졌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황진구가 또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구하나는 의식을 잃었고 황진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최명지는 핸드폰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망할 황진구. 왜 그 애를 이렇게까지 지키는 거야? 내가 준비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병원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 구하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식 장비가 옆에 놓여 있었고 의료진이 구하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구하나의 머리를 살피며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이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이 있긴 했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하기 위해 피를 뽑아 검사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신여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의식을 못 찾는 겁니까?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상 후 반응으로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나야, 제발 깨어나. 눈물로 가득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황진구는 병실 한쪽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구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조금만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왜 그녀를 혼자 두게 만든 걸까? 황진구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황진구는 천천히 신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구하나 씨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최명지가 한 짓이 분명해. 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 구하나를 절대 혼자 두지 마. 황진구는 신여진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시간이 흘러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아니. 구하나야.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믿어.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일어나줘.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구하나 씨,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병실 안의 정적 속에서 신여진과 황진구는 각자의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구하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묵직한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든 그의 표정은 진지했으며 그를 따라온 간호사는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신여진과 황진구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구하나 씨의 혈액형이 RH-O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신여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RH-O형이라고요? 네, 매우 드문 혈액형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극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멈추고 차트를 보며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어서 말하세요. 신여진은 초조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혈액형이 환자분과 관계를 맺은 가족과도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하나 씨의 혈액형은 회장님과 성호 씨의 혈액형과도 일치합니다. 신여진은 한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망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혈액형까지 일치하다니. 그럼 정말로 유진이가 맞는 걸까?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황진구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혈액형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죠? 단순히 같은 혈액형인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RH-O형은 흔치 않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요. 신여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단순히 혈액형만으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여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유진이가 맞다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거짓말일 뿐인 걸까? 신여진은 밤늦게까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으려 해도 머릿속엔 구하나와 관련된 의심과 가능성만이 맴돌았습니다. RH-O형이라는 희귀 혈액형, 그리고 구하나의 어렴풋한 과거가 계속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진짜 유진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혈액형까지 일치한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황진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여진은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할 말이 있다면 어서 해. 황진구는 조심스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에 대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신여진은 그의 말에 눈썹을 약간 치켜 올렸습니다. 보고라니? 무슨 보고 말이야? 황진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사진 몇 장을 꺼내 신여진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구하나 씨와 관련된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여진은 서류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였던 유진의 모습과 보육원에서 찍힌 구하나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구하나가 보육원에서 자란 기록과 몇 차례 입양과 파양을 겪은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신여진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유진의 실종 기록과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입양 기록에 나오는 날짜가 유진이 실종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또 구하나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유진의 어린 시절과 일치하는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신여진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사진과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야? 네가 찾은 이 모든 게 정말 유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하나 씨의 혈액형이 RH-O형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 혈액형은 회장님과 윤 선생님의 혈액형과도 일치합니다. 신여진은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과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유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로?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